매달 300만 원. 이게 시아버지 체면 때문에 필요한 돈이래요. 그런데 이 요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갈등의 끝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한 개인이 온라인에 공유한 내용인데요. 정말 치열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이혼 과정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입니다. 아, 네. 이게 그냥 뭐 감정적인 하소연 이런 걸 넘어서서요. 결혼 전부터 시작된 철저한 재무 계획, 또 극한 상황에서의 증거 수집, 그리고 단계별 이혼 전략까지 담겨 있어요. 그야말로 뭐랄까? 한편의 전략 드라마 같다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단순히 그냥 부부 사이의 감정 문제? 이걸 넘어서는 지점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과연 개인의 자산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또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특히 체면 같은 좀 비합리적인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또 극한의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 주인공이 소위 자수성가한 인물이에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힘으로 학원 마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커리어도 쌓고 또 상당한 자산까지 모았죠. 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정말 예상치 못한 시가의 요구들, 또 남편과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요. 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뭘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주인공 배경부터 좀 봐야겠죠. 스스로 힘으로 정말 많은 걸 이룬 분이에요. 네. 환경이 넉넉치는 않았는데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졸업했고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외 파견 근무 기회를 딱 잡아서 2년 동안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으기도 했어요. 와, 1억 5천. 그런데 이 돈이 아주 안타깝게도 친오빠 결혼 자금으로 쓰이게 됐고요. 이 일 때문에 부모님하고는 사실상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미 주인공의 좀 독립적인 성향이랄까 결단력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과 관계를 끊는다는 게 사실 큰 결정인데 그 이후에도 그냥 주저앉지 않고 결혼 전까지 한 7년 동안 혼자서 4억 원 가까운 자산을 형성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다진 거죠. 네. 그런데 결혼 과정에서부터 이미 좀 갈등의 씨앗이 보입니다. 같은 회사 동료랑 결혼하는데 시댁에서 예단 5천만 원, 또 명품 가방 이런 걸 요구하니까 5천이요? 와. 네, 이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딱 세워서 결혼을 진행했다는 점이에요. 네. 이 결혼 조건 합의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주인공이 내건 조건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해요. 어떤 조건들이었죠? 첫째, 시댁 관련된 모든 비용은 남편 개인 돈으로 해결한다. 아, 확실하네요. 둘째, 남편이 예단이나 예물 같은 걸 해결하고 남은 돈 있잖아요. 그거랑 정확히 똑같은 액수만 내가 결혼 자금으로 내서 공동 생활 자금으로 쓴다. 네. 셋째, 그거 외에 나의 나머지 자산은 이건 따로 빼서 안전한 대장주, 그러니까 우량주 중심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이건 전적으로 내 개인 자산이다. 이걸 명확히 한 거죠. 넷째,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 부담. 그리고 각자 월급에서 남는 돈은 서로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와, 결혼 전에 이런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준비성이 철저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시댁에서는 주인공이 개인 자산으로 투자한 그 주식 투자금 있잖아요. 네, 그 4억 정도 되는? 네. 그것까지 마치 부부 공동의 무슨 비상금처럼 생각했던 그런 정황이 좀 엿보인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이미 재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역시나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글쓴이 본인이 직접 막장시가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요. 김장이나 제사 같은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간섭이랑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 모든 갈등을 그냥 빵 터트린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였군요. 네, 처음에는 시부모님 용돈으로 월 1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결혼 전에 합의했던 대로 남편이 자기 월급에서 해결을 했다고 해요.
아, 그건 합의대로 했군요. 네. 그런데 시아버님이 정년 퇴직을 하시면서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아, 퇴직.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체면을 세워야 한다. 이런 이유를 대시면서 매달 300만 원을 요구하신 거죠. 300이요? 갑자기요? 네. 은퇴한 친구가 받는 연금 액수랑 비슷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였다고 합니다. 와, 그 체면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요. 여기서 남편이 아내인 주인공한테 이 금액의 절반, 150만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주인공은 당연히 결혼 전 합의랑 다르다 거절했고요. 이때부터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거죠. 아, 150만 원 부담 요구. 여기서부터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주인공이 육아휴직했다고 복직을 준비하니까 상황이 더 악화돼요. 더요?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는 조건으로 월 4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400. 그건 또 어떻게 나온 금액이죠? 여기에는 시아버지 생활비 300만 원에다가 아이 돌봐주시는 시어머니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추가된 금액이었어요. 와, 생활비에 수고비까지. 주인공은 당연히 이것도 거절했죠. 그러자 시부모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해요. 애까지 낳았는데 이제 네가 뭐 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는 못 산다, 이럴 거면 이혼해라,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죠. 헐, 이혼하라는 말까지? 네, 부모 부양 문제랑 손주 양육 문제가 딱 결합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거죠. 이 상황에서 남편 역할이 진짜 중요했을 텐데 어땠나요? 남편은 글쎄요, 부모님을 버릴 수는 없다. 만약에 아내가 150만 원 부담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면 자기도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내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협박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며칠 뒤에는 본인 도장까지 딱 찍힌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는 이게 내 최후 통첩이다 라면서 주인공한테 내밀었다고 해요. 와, 진짜 도장 찍은 서류를요? 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진짜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당황하기 마련인데 주인공의 대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남편이 내내딘 그 이혼 서류 분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랄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이혼 조건을 그 자리에서 아주 상세하게 적어 넣으면서 역으로 통첩을 날린 거죠. 와, 대단하다. 그 냉철함. 네, 이 냉철함과 준비성이 이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이 제시한 이혼 조건들 들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첫째, 재산 분할. 각자 명의로 된 금융자산은 그냥 각자 갖는다. 그리고 공동 명의인 집은 바로 팔아서 대출금 갚고 남는 돈, 그거는 등기부상 지분대로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눈다. 아, 깔끔하네요. 둘째, 혼수 처리. 결혼할 때 혼수는 반반 부담했으니까 지금 중고 시세를 한 1,000만 원 정도로 치자. 그래서 남편이 1,000만 원을 내고 혼수 전체를 가져가던가 아니면 나한테 1,000만 원 받고 그냥 몸만 나가던가 선택해라. 선택권은 남편한테 줬어요. 오, 선택권을 넘겼군요. 셋째, 양육비. 누가 아이를 키우든 양육 안 하는 쪽이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한다. 네. 넷째, 교육비. 아이가 대학에 가면 등록금은 나중에 협의해서 반반 부담한다. 미래까지 생각했네요. 그리고 다섯째, 이게 또 중요한데 자녀 미래 자금. 지금부터 매년 각자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아이 이름으로 된 별도 주식 계좌에 넣어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독립자금으로 쓰게 하자. 그리고 이 계좌는 양육자가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쓸 수 없게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딱 명시했어요. 와, 정말 빈틈이 없네요. 거의 뭐 법률 전문가 수준의 치밀함이 느껴지는데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완전히 계산된 대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강경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편이나 시댁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결정적인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주인공이 비밀리에 형성한 막대한 자산,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수집해온 증거들이었죠. 맞습니다. 먼저 자산 형성 과정 보면요. 주인공은 입사 초기부터 꾸준히 주식 투자를 공부해 왔다고 해요. 아, 원래 투자를 하고 있었군요. 네. 그러다가 한 대기업 계열사 주식의 내재 가치를 딱 확신하게 됐고 여러 악재 때문에 주가가 막 10분의 1 이하로 폭락했을 때를 기회로 삼은 거죠. 타이밍을 잡았네요. 네. 모아뒀던 개인 자산에다가 신용대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마통 1억 원까지 동원해서 총 4억 3천만 원을 이 주식 하나에 집중 투자합니다. 와, 4억 3천. 대단한 결단인데요. 이후에도 월급이나 다른 부수입 생길 때마다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해서 총 투자 원금이 5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와, 꾸준히 모았네요. 그리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끝에 주가가 극적으로 회복됐고 목표했던 가격에 딱 도달했을 때 전량 매도해서 세금 내고 대출금 다 갚고도 순수 현금으로 약 10억 원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10억 원이요? 현금으로? 네. 결혼 당시에 한 4억 원이었던 개인 자산이 집집은 빼고도 현금만 1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난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성공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점은 주인공이 이 투자 성공 사실을 남편한테 3월쯤에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아, 말을 했군요. 네. 글쓴이는 이게 시댁의 월 300만 원 요구가 갑자기 시작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거라고 추정해요. 아, 남편이 이 사실을 시댁에 알렸고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큰 돈 벌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300만 원 정도는 뭐 쉽게 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참 선의로 공유한 정보가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된 셈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반전 카드가 바로 증거 수집 능력이에요. 증거요? 어떤 증거들이죠? 주인공은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을 해뒀고요. 중요한 내용은 따로 백업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자동 녹음, 치밀하네요. 예를 들면 명절에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막 술 마시고 TV 보고 있는데 본인 혼자 부엌에서 명절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모습, 이런 장면들을 당시 날짜랑 시간이 딱 기록되는 타임스탬프 카메라 앱으로 찍어뒀다고 해요. 와, 사진 증거까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시삼촌하고 시누이들한테 나눠준 정황까지 포착했다는 겁니다. 네, 집 담보대출을요? 몰래? 네, 추정되는 금액만 총 4억 원에 달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시삼촌이랑 2명의 매형, 그러니까 시누이들 남편이죠. 그분들한테서 직접 확인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까지 확보하고 있었대요. 녹취까지? 놀랍게도 이 사실은 시어머니랑 남편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야, 이건 뭐 거의 탐정 수준의 정보 수집 능력인데요? 그렇죠. 이런 숨겨둔 자산이랑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이혼 통첩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확보된 증거들은 나중에 혹시 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이죠. 네. 주인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혼 과정을 무려 5단계 시나리오로 구체화해서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남편한테 공개하면서 압박합니다. 5단계 시나리오요? 온라인 공개까지 하면서 네, 일종의 심리전이자 최후 통첩인 셈인데요. 1단계는 남편으로 남기, 그러니까 시가랑 관계 정리하고 부부관계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남편이 이혼 서류 내민 시점에서 이미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해요. 1단계는 끝났군요. 네, 현재는 2단계, 좋은 아빠로 남기기 위한 협의이혼 단계라고 밝힙니다. 아까 말한 그 이혼 조건들 남편이 받아들이면 2단계에서 마무리 짓겠다 이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조건을 하나 더 내봅니다. 또요? 어떤 건데요? 만약 자기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한국에 남겠지만 만약에 남편이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는 지금 가진 11억 원 자산 가지고 미련 없이 해외로 이민 가겠다. 심지어 친권까지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친권 포기요?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양육권을 협상 카드로 쓰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만약 남편이 이 2단계 합의를 거부하거나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바로 3단계로 넘어간다고 경고합니다. 3단계는 뭔가요? 3단계는 그냥 아빠로 남기기, 즉 법정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는 단계입니다. 소송.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 소송 과정에서 남편 쪽이 거짓말을 하거나 막 비방하는 등 소위 진흙탕 싸움을 만들려고 하면 즉시 4단계로 돌입한다고 해요. 4단계는 더 심각한 건가 보네요. 네, 4단계는 적으로 규정하기. 이때는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 등 가능한 모든 걸 최대한 받아내고 남편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시키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공언합니다. 파산까지요? 네, 변호사 비용이 위자료보다 더 많이 들어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까지 밝혀요. 와, 정말 마지막 카드까지 다 계산해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럼 5단계도 있나요? 네, 마지막 5단계. 이건 4단계랑 연동되거나 아니면 2단계 합의가 나중에 파기될 경우 자동으로 실행되는 단계로 설정돼 있어요. 그 내용은 뭔가요? 상상하기가 좀 두려운데요? 그 내용은 이민 가기 전에 남편의 사회적 생명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생명.
회사 내부에 남편 평판을 실추시킬 정보를 흘려서 직장 내 괴롭힘을 유도하고 이혼 소송 과정의 모든 자료랑 증거들, 온라인 게시글 포함해서요. 이걸 회사 동료들은 물론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부 공개하고 퍼뜨리겠다. 아, 직전까지. 심지어 먼 훗날 남편이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배우자랑 가족한테까지 이 모든 자료를 택배로 보내서 파탄내겠다고 경고합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이 모든 과정을 익명의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서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중계하면서 심리적으로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야, 정말 듣는 내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례가 우리한테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에서 개인의 재정적 독립성, 이거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요? 또한 부모 부양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특히 체면이라는 참 모호하고 주관적인 이유로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그리고 이 사례처럼 한쪽 배우자가 월등한 자산을 형성하게 됐을 때 부부 관계나 가족 내 역학 관계는 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도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그렇죠.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 수집, 이건 또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론전을 펴고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의 효과와 문제점은 뭘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인공이 보여준 그 철저한 계획,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실행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동시에 그 과정에서 겪었을 감정적인 소모나 마음의 상처 또한 엄청났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겠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치열하고 때로는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글쓴이 본인도 독사 같다는 주변의 평가를 좀 인지하고 있음을 그래서 내비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끊임없는 시가의 요구와 남편의 압박,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혼 서류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과 어린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던 주인공의 그 절박한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 모든 행동을 쉽사리 옳다, 그르다 이렇게 재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둔과 체면, 애증과 배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이 복잡한 갈등 속에서 진정한 승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 자신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단호해질 수 있을까요? 또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